안녕하십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은 어느 누구의 눈치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인사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문제가 터지면 변명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흡사 조선시대의 연상군을 보는 듯합니다. 나라가 안정적이고 국가 권력자가 신임을 얻는 방법은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또 성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죗값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죗값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학대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학대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의한 불행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죄값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저지르는 그 악행이 그로 인한 결과는 그 사회에 계속 남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대통령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 대통령이 행한 잘못 때문에 국민은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고 그 결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밝혀지지 않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거래는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행정소송의 항소심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죠. 심지어 검찰 특수활동비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5월 26일에 예정되었지만 검찰은 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웃기는 것이 연기 신청 이유가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직무대행이 소송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700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왜 검찰총장 인사는 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을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을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얘기입니다. 주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깡패처럼 독단을 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세계 질서가 매우 엄정합니다. 이 시국에는 온 국민이 통합되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 정부 탓을 멈추고 국론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야당도 국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견제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뉴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선을 행하는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어깨춤을 덩실덩실 출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장이 목적이 아닌 얼굴에 미소가 있는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갈라지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면 당신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